대만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3명의 거장 허우샤오시엔, 에드워드 양, 그리고 차이밍량. 이 워딩은 정말 많이 보고 들었던 문장인데요. 부끄럽게도 그 아성에 비해 저는 아직 그들의 작품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에드워드 양의 작품은 꽤 많이 접한 편이고요. 허우샤오시엔은 해상화 한 편, 차이밍량의 세계는 단 한 편도 관람한 적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영화 애정만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애정만세는 개봉 당시 제51회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짐 자무시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로 수상했던 바로 그 상 말이죠. 이 작품은 지난 8월 13일 31년 만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하게 되어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개 중 차이밍량과의 첫 만남인 것입니다. 영화는 기대만큼 좋았습니다. 좁은 식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만 뉴웨이브 대표 주자들의 작품을 만날 때면 일단 대만이라는 국가와 결부지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드워드 양 독립시대 리뷰에서 제가 거론한 일국양제가 그것입니다. 애정만세 역시 그러한 관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꽤나 도식적인 리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중국, 그리고 미국을 경유한 저만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만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애정만세를 헐겁게 요약하면 한 공간을 세 인물이 점유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선언했듯 저는 이것을 대만이라는 국가의 지정학적 측면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는 대만, 샤오캉은 중국, 그리고 아룽은 미국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존하는 아파트는 대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메이와 아파트 모두 대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물들과 연결지은 국가는 국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상태, 영향성 혹은 분위기 등을 포괄하는 관점의 비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라는 공간은 영토로서의 대만, 국가로서의 대만을 칭한다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텅 빈 공간은 급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없는 것이죠. 다만 대행으로서의 권한은 메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녀는 중개인으로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녀가 집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즉 세 인물 중 메이만이 문제의 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녀를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작가가 진단하고 있는 90년대의 대만의 모습은 메이와 같은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대만의 주인은 대만이 아닌 것인가? 영화에 따르면 그 공간에는 두 인물, 그러니까 두 국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샤오캉, 그는 셋 중 빈집과 가장 이질적인 인물입니다. 집 키가 꽂혀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 그곳에 집거하게 된 캐릭터인데요. 메이와 아룽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주인처럼 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아룽은 처음에는 그를 집주인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납골당 세일즈맨인 샤오캉, 그러니까 오래된 것, 전통적인 것, 옛것의 이미지와 포개진 샤오캉이 대만을 상징하는 빈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면 극중 샤오캉의 스탠스가 대만은 오래전 중국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과거를 근간으로 대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면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두의 독립시대를 인용하면서 표현한 일국양제가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아룽, 제가 그에 대해 미국이라는 국가로 특정 지었는데요. 넓게 보면 대만에 유입되는 서구 문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아룽은 줄기차게 캔맥을 마시는데요. 딱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버드와이저만 마시니까요. 아룽은 미남입니다. 거기에도 멀쩡하죠. 그러한 외연가는 대조적으로 그는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메이에게 그럴싸한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길거리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포르노 잡지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사랑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 그와 미국이 포개지는 것입니다. 무튼 그는 메이와 뜨겁게 얽힙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문화가 범람하는 대만의 현재가 두 남녀의 섹스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 섹스를 메이가 주도한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은 대만에 깊숙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메이가 자신을 따라오는 아롱을 의식하며 거리를 거닐 때 외화면에 노출되는 개봉 중인 영화 포스터에는 줄리아 로버츠와 스티븐 시걸이 보이고요. 그녀의 차 뒷좌석 창문에는 바트 심슨의 인형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 맞춰놓는 알람시계는 아침마다 그녀에게 영어를 들려주죠. 굿모닝. 대만 사람인 메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언어가 영어라는 아이러니. 이 지점에서 저는 저의 논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제 90년대 세 국가 간의 관계가 대만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생성형 AI에게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쭉 읽어보니 대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다는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거대한 국가 사이에서 대만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뿌리라는 교집합은 중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교집합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모든 국가에게 해당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제가 지정학적 관계에 대해 깊게 들어갈 능력은 없지만 얕은 수준으로 국중 새 인물과 새 국가를 연결짓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방향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는 무단횡단 시 처벌을 한다는 커다란 경고 간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무단으로 차도를 건넙니다. 심지어 아룽은 버드와이저 캔을 들고 무단횡단을 하죠. 공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한 국가의 힘, 시스템 수준의 척도쯤 될 텐데요. 저에게는 지금 대만은 어떠한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쯤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흥미로운 관계, 샤오캉과 아룽.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샤오캉은 동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이성이 되고 싶은 남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성의 의류를 착장하고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맵시를 살피기도 하고요. 젖가슴이 있기를 원하기라도 하는 듯 자신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그가 어느덧 아룽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떠주기도 하고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룽이 옷을 판매하는 거리로 나오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는 잠이 든 아룽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침대 아래에서 행한 샤오캉의 자위는 메이가 아닌 아룽에 대한 애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룽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무심한 듯 챙겨주는 듯 샤오캉을 츤데레같이 대하는 아룽. 이러한 둘의 관계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라는 절대 엮일 수 없는 정체성까지 더해본다면 작가는 두 인물이 상징하는 중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챕터 2에서는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에 대한 저의 견해. 사실 오프닝이라기보다는 영화가 시작하고 새 인물이 모두 등장하여 벌어지는 시점까지에 대한 분석인데요. 극중 메이와 샤오캉은 대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체성부터 그렇죠. 메이는 섹스를 주도하는 주체적 이성애자 여성이고요. 샤오캉은 잠든이에게 입을 맞추는 소극적 동성애자 남성입니다. 두 인물과 결부된 색상도 차이가 있죠. 첫 등장에서 푸른 빛깔의 음료를 마시는 메이에게는 청색의 색깔, 스스로 손목을 그은 샤오캉에게는 피의 적색이 부여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둘은 생과 사라는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세 인물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존재하는 극적인 순간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인물이 있고요. 다른 방에서는 섹스 중인 남녀가 있습니다. 자살은 당연히 죽음과 포개질 것이고요. 섹스는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잉태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삶과 포개질 것입니다. 사실 샤오캉이 납골당 세일즈를 한다는 설정에서 이미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프닝부터 세 인물이 한 공간에 모여 벌어지는 상황까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으로 인해 사가 종료되었다. 혹은 섹스로 인해 자살이 멈추어졌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샤오캉이 자살에 몰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근처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성행위이기 때문이니까. 메이와 아룽의 섹스는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정이 누군가의 죽음을 막았으니 제목 그대로 애정 만세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두 남녀의 애정은 피상적이죠. 진실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고독한 대도시에서 잠깐의 온기를 전해주는 수준의 애정일 것입니다. 영화의 결말 롱테이크로 연출된 메이의 눈물에 대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경유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샤오캉의 자살이 영구적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점입니다. 회사에서도 무리에 잘 끼지 못하는 본투비 아웃사이더인 샤오캉에게 애정이 멈춰준 죽음은 지연 혹은 유보처럼 추측되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그는 분명히 다시 자살을 시도하고 그것은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목 애정 만세는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인 것이죠. 그러면 리뷰의 마지막으로 수박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독특한 장면 중 하나는 샤오캉이 수박을 가지고 하는 기행일 것입니다. 맥가이버 칼로 구멍 3개를 파내어 올링공처럼 만들더니 그것을 굴려 터뜨리고는 즙이 줄줄 흐르는 과일을 개걸스럽게 먹다가 얼굴에 바르기에 이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괴랄한 행위가 다소 그럴 법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결심한 대도시의 외톨이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저에게 샤오캉과 수박은 포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선 샤오캉과 수박 모두 맥가이버 칼로 인해 손상을 입습니다. 샤오캉은 손목을, 수박은 구멍이 파이죠. 또한 샤오캉은 손목 상처에 응급조치를 하는데요. 붕대인지 거지인지 싶은 의료도구의 형상은 방사형 그물 모양입니다. 마치 수박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충격 방지용 완충망처럼 보이기도 하죠.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 보면요. 샤오캉은 식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샤오캉이 빈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한 행위는 목욕입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몸을 씻죠. 또한 그는 주기적으로 1.5리터짜리 페트병을 통째로 들어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중 이 페트를 이용하는 이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메이. 그녀는 아파트에서 기르는 반려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페트병에 물을 담는데요. 저는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는 샤오캉과 물을 흡수하는 식물이 포개져 보이더라고요. 메이가 반려식물을 챙기는 이유는 집을 보러 오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은 이 공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 무엇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공간에서 샤오캉이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챕터 1의 논지를 다시 끌고 온다면 물을 경유해 그가 품은 뉘앙스는 대만 관점의 중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목욕은 샤오캉뿐만이 아니라 아룽, 메이 모두 하는 행위인데요. 지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조금 더 과장하면 정화의 의미가 담겨있기도 한 목욕은 중단됩니다. 아룽은 현관문 벨소리로 인해 중단되고요. 메이는 가스가 새는 냄새로 인해 중단되죠. 대도시 타이베이의 공허함, 외로움을 그나마 달래줄 수 있는 온수 샤워가 완료되지 못하는 설정은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남녀의 섹스가 일시적 위무를 해줬다는 사실과 동일한 궤를 갖겠죠. 애정 만세에 대한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할 때면 여러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많이 헐겁고요. 역사, 국제정세 등에 대해 얕게 알고 접근한 것이기에 전문가들,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식의 시작이 되는 착점 정도는 흥미롭게 여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저만의 견해를 드려보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뷰 중 언급한 대만, 중국, 미국에 대한 견해는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영화를 보고 분석한 작가의 의견에 대한 저의 추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만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3명의 인물, 3개의 국가, 그들이 공존하는 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